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해서 매주 1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14일 인사드립니다. 지금 부쩍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 지귀현 부장판사 이름이 자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귀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죠. 지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를 결정을 한 인물이죠. 그 부장판사, 그 이후에 이 좌파들에게 좌표가 찍혀서 무슨 룸살롱 접대 의혹 이런 것들도 불거지고 인신공격들이 막 있었는데 거기 어떤 정확한 확실한 증거 이런 것도 없이 그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어떤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징계를 받았겠죠. 근데 여전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걸석 재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파 진영에서 최근 들어서 지귀현 부장판사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선 그 목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최근에 12월 중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걸석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자, 12월 중에 재판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3명의 피고인들을 같이 재판을 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이 세 사람을 같이 결심을 하겠다. 이 결심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심리를 끝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이 구형을 내리고 그러면 선고가 한 1월 중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가장 지금 핵심이죠. 그리고 1월 중에 왜 또 내려져야 하는가 하면은 보통 2월 달 되면은 법관 인사가 있죠. 법관 인사,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그래서 연말에 이 결심을 끝내고 1월쯤에 1심 선고를 한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금 형법상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아니면 이제 무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귀현 부장판사는 그때 구속 취소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어떤 그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었죠. 구속 취소를 하면서. 물론 구속기간이 도과했다. 그런 것이 있지만은 구속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기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 취소를 했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그것이 공수처법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말씀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급법원, 대법원 같은 데서 판례도 없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상급심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 파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급 법원에서 가령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했는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 무죄로, 무죄 취지로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사건이 장시간이 흐른 뒤에 만약에 유죄를 때리더라도 장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김재규 사건이 재심에 들어갔죠. 그것처럼 재심 청구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계속 할 수는 없다. 일단 석방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속 취소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전히 지귀현 부장판사는 이것이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죄를 내리게 되면은 1심에서, 물론 2심, 3심이 있겠지만은 1심에서라도 무죄 선고가 내리면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은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내란은 혐의입니다. 기정사실화 해서 이 내란 프레임을 해서 어쨌든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했고 그리고 내란죄로 지금 여러 사람들을
재판을 받고 있죠. 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대선도 내란 종식, 내란 몰이 이렇게 다 치렀고 지금도 내란 종식, 내란 몰이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내란 혐의가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큰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 문제부터 불거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속행해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까지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연말 연시쯤 되면 1심을 내리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이재명 정권 쪽에서는 막아야 된다는,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무죄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모른다.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은 정권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것을 일단 직위원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위원으로부터 이 선거권을 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 잠시 후에 드리겠는데 그것 아니라도 지금 직위원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좌파 진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수도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석방돼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속기간이라는 게 있죠. 1심 구속기간은 2개월, 최장 6개월 안에 1심 결론이 안 나오면은, 선고가 안 나오면은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이야기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재판을 계속 질질 끌고 있다. 침대 축구 같은 재판을 한다. 재판을 진행을 늦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 되면은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이 갑자기 막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저희 정청래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재판을 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다음 심리기일에서 그러면은 12월까지 내가 마치겠다. 12월까지 마치겠다고 법정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한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 3건을 병합해서 결론을 내겠다. 한 건으로 종결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 인사이동도 있고 하니까 1심을 그때까지는 1월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지금 MBC를 비롯해서 좌파방송에서 갑자기 지기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 전에 민주당에서 툭 던진 무슨 룸살롱 접대 의혹, 이것도 좌파 방송에서 엄청나게 뒤졌지만은 결국 나온 게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MBC 같은 데서 계속 지기현 판사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특집 비슷한 걸 하면서 내란 재판을 하면서 지기현 판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생중계 신청까지 냈습니다. 재판장 안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도와주려는 그런 재판 아니냐. 그러니까 생중계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MBC에서. 그러니 이 지기현 판사는 MBC가 신청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러면은 MBC가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 그 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 특검 쪽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이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하겠다. 근데 어쨌든 MBC에서 이렇게 계속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한정혜 이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혜가 특별재판부가 계속 이제 위헌 논란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지금 꼼수를 썼습니다. 뭐라고 오늘 했냐면은, 그러면 이게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 이게
법사위, 소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위헌 논란이 더 불거지면 역풍이 맞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요정을 내세워서 좌파에서 우선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을 하기 전에 사건을 재배당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7차과 8차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라. 지기현은 피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법원을 향해서 재배당하라고 하면서 대등 재판부를 만들어서 전담 재판부로 삼아라. 대등 재판부라는 게 이제 합의부가 3명이면은 뭐 부장판사가 이 재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배석, 우배석, 뭐 주심 이렇게 해서 3명이서 하죠. 그러면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건데 대등 재판부는 보통 고등법원에서 나오죠. 3명이 전부 다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인데 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재판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지기현이 혼자서 끌어가면은 이것을 무죄로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하면 그거죠. 대등 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기현도 그 셋 중에 하나 재판은 진행을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기현이 아무리 무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이 유죄라고 하면은 이제 무죄가 안 나오죠.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대등 재판부로 그러면 구성을 해라. 이것만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만 전담을 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전담 재판부 성격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김용현, 뭐 조지호 이 사람들도 같이 묶어서 재판하고 있으니까 내란 전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사건도 맡고 있지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특별재판부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등 재판부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또 다른 국리를 내놓았는데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은 지기현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절대 피해야 된다. 만약에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가 되는 가능성, 1%라도 있으면은,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은,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란 프레임이 하나로 지금 다 버티고 정권을 만들고 했는데, 1심에서라도 2심, 3심이 남아있지만은, 그럼 1심에서 그렇게 놓으면은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겠죠. 과연,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내란이냐. 이 문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재판부를 일단 바꾸겠다. 그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형배가 무슨 뭐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인가 그건데 민주당. 민형배도 갑자기 조희대를 막 공격을 합니다. 조희대, 그리고 지기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조희대, 지기현을 그대로 두고 민형배의 이야기입니다. 사법부 독립 운운하지 마라. 법원에서 우리 사법부 독립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이 법원장 회의에서. 근데 사법부 독립 하려면은 조희대 지기현을 쳐내라는 내용입니다. 조희대 지기현 쳐내면은 뭐 사법부 독립을 뭐 할 수 있어. 이제 자기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을 그렇게, 무조건 쳐내려고 하는 거죠. 계속 뭐 지기현 룸살롱 의혹을 제기하다가 끌어내리기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기현은 형사 25부에 그대로 있고 그 재판 다른 데로 넘겨. 대등재판부. 거기 또 그 압력을 행사해서 뭐 좌파 성향 그 판사들로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룸살롱 의혹으로 안 되니까는 다른 우회로 다른 꼼수를 통해서 이 전담 재판부로 구성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권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이재명도 직접 나섰죠. 바로 그 황당한 상권 분립 훼손 발언입니다.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권력 서열이 있다. 우리 권력 서열을 제일 위에는 국민이 있다. 그게 국민 주권이고 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 자기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입법부가 어쨌든 본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목적이 있으니까는
입법부가 최상위 권력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법부는 간접 선출 또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다. 이렇게 삼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 대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입법부가 이 사법부의 위에 있느냐? 국민이 직접 선출했다고 위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한 거는 뭡니까, 그럼? 그러면 그것을 하위 권력이 상위 권력을, 그냥 무시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국회에서 직접 선출한 입법부 권력, 최고라는 입법부 권력에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말대로 하면은 그 하위 권력이죠. 입법부보다 하위 권력. 그런데 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결정을 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위헌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말하고 안 맞는 거죠. 입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법부를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이재명은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법부를 통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각특별재판부를 만드는데 그 특별재판관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기들 법에 따르면은 법사위 소위까지 가는 법에 따르면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재판을 할 판사를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이 법원에서 3명이 들어가고 대한변협에서 3명이 들어가고 국회에서 3명이 들어가겠다. 그럼 결국 국회에서 재판부를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국회라는 건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전에 이 김동아라고 그 서대문에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이 막 시작되고 재판 리스크가 막 나오니까 이 법원도 판사들의 판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거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 똑같은 겁니다. 국회에서 사법부의 재판까지 자주우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입법 독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은 무슨 국가 권력의 서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재판부. 그런 특별재판부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처음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 법원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이거 영장 기각을 하고 이러면 그 법원도 내란 동조 세력이야. 그렇게 해서 법원 못 믿겠어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핑계고,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가 형사 합의 25부 지기현 재판을 침대 축구처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자기들 말대로 잘못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그러면은 출퇴근하는 그런 재판이 된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까지 다 종합을 해보면은, 물론 영장이 기각되고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 법원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지기현으로부터 재판권을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 시도입니다. 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지금 이제 야당 탄압 이런 데 거치지 않고 이것은 탄핵 거리도 된다는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헌, 그러니까 그 헌법상 탄핵 요건을 보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위반은 뭐냐면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 훼손하는 거. 지금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죠. 이건 위헌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때도, 법률도 어떤 직권남용 이런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직권남용도 막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탄핵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오늘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죠. 이번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협치 파괴, 야당 탄압, 이런 규탄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투쟁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파괴를 하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으니까 경제 파탄은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탄핵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인을 지키려는 이재명을 방탄을 하려는 이게 대표 수재로부터 야당 대표 수재로부터 지금 집권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을 하고 있고 법률을 어기고 있으면은 중대하게 그렇게 어기고 있으면은 탄핵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뭐 국회 이 분포상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려고 해도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과시키면은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 헌재로 가면은 또 헌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지금 좌파가 더 장악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이 탄핵 거리를 쌓아가고 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의 골격인 상권 분립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일종의 입법 독재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아마 연말 연시에 뭔가 대사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단을 하려고 뭐 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것을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여론이 민심이 이걸 그대로 지켜보지는 않겠죠. 아마 연말쯤에 대사변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막으려고 위헌적인 절차를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 추진을 하면은 그것이 또 하나 이재명 정권의 조기 몰락을 하는 이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9월 14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